4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자,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로 여러분들을 한번 설명해 볼 텐데, 자, 부등식의 해가 이러니까 우리가 부등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에 대한 사이 범위니까 이 2차 부등식은 x-2, x-3의 0보다 작다라면 요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겠죠. 바로 사이범위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는 식에서 기인되었는 것이겠죠. 그죠? 따라서 a 값을 얼마로 처리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5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이 식을 방정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즉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에 이거의 두근이 누가 된다? 바로 이 경계값이 되는 2와 3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부등식에서의 그 x 값의 그 범위에서의 경계값 이 2와 3은 바로 이 2차 식을 바로 방정식으로 볼 때의 바로 근과 동일하니까 맞나요? 여기는 지금 b가 아니고 6이 되겠네요. 그죠? 6입니다. 플러스 6이 되죠. 그죠? 자, 이럴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죠. 자, 두 근의 합이잖아요. 그죠? 두 근의 합은 자, A분의 B의 바로 부반대가 되니까 1분의 A의 부반대니까 바로 마이너스 A가 되어서 A는 바로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된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문제는 이런 풀이 없이도 바로 요 두 근의 합이 5가 되니까 바로 A분의 B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A가 5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 짧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번입니다. 자, 부등식이 이 절대값이 n보다 작네요. 그죠?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가 9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절대값보다 이 n이 크기 때문에 이 n은 이 절대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n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것.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n이 항상 바로 0보다 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연수가 되는 n만 골라달라고 하네요. 그죠? 그럼 일단 부등식으로 그대로 풀어보면 우리가 절대값이 n보다 작을 때는 바로 이게 사이 범위로 나타낼 수가 있죠. 바로 절대값을 벗기면 이 x-1은 n보다 작고 누구보다 크면 되겠다? 마이너스 n보다 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양변에 얼마씩을 더해주자? 1씩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x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그 x가 정수값이 9개가 되라고 했죠. 바로 개수가 되니까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죠. m 플러스 1에서 누굴 빼면 되겠다? 마이너스 m 플러스 1을 빼면 되는데 자, 둘 다 이 꼴이 없으니까 하나 더 빼줘야 되겠죠. 그죠? 정수계수 구하는 문제. 자, 둘 다 이 꼴이 없을 때는 마이너스 1을 해주고 만약에 둘 다 이 꼴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이 꼴이 있으면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플러스 1 하나 더 추가해줘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이 꼴이 있을 때는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줄 필요 없이 그냥 빼기만 하면 된다는 거 다 기억하고 있겠죠. 이게 바로 얼마가 된다? 9개 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면 바로 2n이 되고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 9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2에는 10이 되니까 바로 L의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풀이로는 이놈을 그래프로 처리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좌변에 있는 그래프, 바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고 우변은 y 이퀄 n이니까 n이 자연수니까 바로 상수가 되니까 바로 x축과 평행한 어떤 그래프? 바로 평행한 기울기가 0인 바로 평행한 그래프를 그려서 이 절대값 그래프가 y 이퀄 m보다 아래쪽에 있는 바로 이 x값이 9개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x축을 먼저 그려놓고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로버트 태권 V 형태라 그랬죠. 바로 어디서 꺾인다고 했나요? 바로 요 절대값 속을 얼마로 만들어주는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얼마죠? 1에서 바로 이 그래프가 꺾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오른쪽은 1보다 큰 쪽이니까 그대로 나와서 이 그래프는 y 이꼴 x-1이 될 것이고 자 왼쪽은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왜?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따라서 y 꼴 x 마이너스 1에다가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그래프 모두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이고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참고적으로 여기와 여기의 각도는 각각 몇 도가 된다.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일 때는 각각 x축과 이루는 각도가 45도가 되겠죠. 45도. 그것 또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V자 모양 형태로 된다는 거. 자, 이 그래프와 두 번째 어떤 그래프? 바로 y 꼴 n이라는 바로 상수함수 그래프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y 꼴 n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y 꼴 n이다. 자,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가 y 꼴 n보다 작은 쪽이니까 아래쪽에 있으란 말이겠죠. 그죠? 아래쪽에 있는 바로 무슨 범위? x 범위를 골라둘라.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아래쪽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과 요 부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자, 그래프가 요렇게 요 범위에서 해당하는 여기의 값에 요 값이 바로 우리가 여기 나타난 마이너스 m 플러스 1, m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와 비교한다면 여기 요 사이에 있는 x 값의 범위니까 요 값이 바로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된다는 말이고 요 세모값이 m 플러스 1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꼴이 없으니까 여기가 구멍이 빵구뽕, 여기가 구멍이 빵구뽕이 되어서 요 사이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x 이꼴 1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대칭이 되잖아요. 그죠? 대칭이 됩니다. 자, 그러니 저 x 값이 이 무수히 많은 x 값 중에서 이 정수가 9개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수가 9개. 그러면 요 안에는 벌써 1이 하나 존재하죠. 그죠? 정수 1이 존재하니까 이쪽으로 몇 개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9개가 되려면 대칭이 되니까 이쪽으로 4개가 존재하고 이쪽도 4개가 존재한다면 여기 4개와 여기 4개 더하고 1을 더하면 토탈 9개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4개가 더 존재하려면 1을 제외한 4개가 자연수 n이 존재하려면 정수죠. 정수 x가 존재하려면 누가 2, 3, 4, 5 요렇게 4개가 더 존재하면 되겠죠. 그러면 4개가 존재하면 맞나요? 여기 세모값은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 4개가 존재해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가 5가 돼버리면 여기가 이 꼴이 빠지잖아요. 5가 돼버리면
5는 제외되겠죠. 5가 들어가야 되고 요 세모값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빵고 뽕이니까. 따라서 이 세모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6이 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얘가 6이 돼버리면 바로 몇 개밖에 존재 안 한다? 2, 3, 4, 5까지만 되겠죠. 그죠? 여기가 빵고 뽕이니까. 따라서 n 플러스 1이 6이니까 n은 5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 꼴이 있었다면 여기가 채워지잖아요. 그죠? 여기가 채워지면 얘도 얘까지가 바로 4개가 돼야 되니까 이 n 플러스 1이 바로 얼마가 되면 되겠다. 그때는 5가 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n이 4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 꼴이 없으니까 구멍이 빵구 뻥이죠. 그래서 이 세모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그냥 자연수 n을 구하니까 우리 여기서 6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n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에 여기까지가 5가 있어야 되니까 5가 존재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구멍이 빵구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색깔이 칠해져 있고 안 있고 구멍이 빵구뽕이라면 5가 있으면 이 세모값 즉 n 플러스 1은 5가 되면 안 되죠. 5가 되면 안 됩니다. 5가 되면 안 되고 6은 되어도 되죠. 6은 되어도 되니까 바로 n의 값은 얼마보다 크고 4보다 크고 얼마보다 5보다 작은 것 같은 자연수 n 값은 5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고 이것은 바로 n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자연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수 n은 딱딱 끊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6이 되면 되니까 바로 n의 값은 5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 n의 값에 보면 자연수는 5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풀 수도 있고 이게 바로 기하학적 그래프로 풀 수 있고 이거는 바로 대수적으로 푼 것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원, 수투, 미분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냥 기하학적으로 그리는 게 좀 불편하면 대수적으로 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 여기 이 꼴이 나온다면 각각 모두 다 이 꼴을 달아줘야 되겠죠, 그죠? 모두 다 이 꼴을 달아주고 이때는 어떻게 된다? 큰 수에서 누구를 뺀다? 작은 수를 뺀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하나를 더 추가해줘야 되죠. 양쪽에 이 꼴이 있을 때는 그게 몇 개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n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3번입니다. 바로 1차와 2차의 바로 연립 방정식이죠.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은 풀이 방법이 1차를 2차로 대입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해가 두 쌍이 남았네요. 그죠? 자, 이럴 때 알파, 베타가 자, 서로 다른 두 실수가 되도록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와 2차 연립 방정식은 1차를 2차로 대입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y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x-3으로 표현하고 y 자리에 각각 x-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자, y 자리에 바로 x-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y 자리에 x-3을 대입하니까 발로를 치고 제곱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전개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 뒤에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니까 이항을 해버리면 x제곱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1차항을 찾아보면 여기는 얼마 됩니까? 플러스 3x. 여기는 마이너스 6x인데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x와 플러스 3x를 더하면 플러스 9x가 되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9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상수를 이해하면 되겠죠. 상수는 여기만 존재하네요.
군대 마이너스 9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9가 되어서 바로 K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자, 이꼴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이 2차 방정식이 바로 알파와 베타의 근 두 개를 가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수죠, 실수. 서다 두 실 맞습니까? 따라서 판별식 D가 뭐 하면 되겠다? 0보다 크다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B의 제곱이니까 9의 제곱 81 마이너스 조심할 거 4AC니까 4배의 A가 1고 C가 K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죠? 짝수 판별식이 아니고 그냥 판별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K가 되고 자, 마이너스 36이 되네요. 마이너스 36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36을 빼버리면 또 45가 되겠나요? 이해되나요? 자, 45를 이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5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K는 얼마 된다? 부동호 방향 바꿔주고 4분의 45가 되겠습니다. 4분의 45는 약 11점 얼마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자연수 K의 최대 값을 물어봤죠. 바로 K 값이 가장 크기 위해서는 얼마가 된다? 11점 얼마보다는 작기 때문에 바로 11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에 조금 다시 적어준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4K가 되고 크다가 되면서 그죠? 바로 마이너스 45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4로 나누어 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고 11점 얼마보다 작기 때문에 자연수 K의 최대값은 바로 뭐가 된다? 11이 된다는 거죠. 연립 방정식이지 방정식이죠. 그런데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 2차 방정식이 바로 뭐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이 양수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1번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는데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선생님이 항상 많이 강조했는 거 바로 어떤 방정식 fx 이꼴 gx가 있어요. 자, 이놈의 바로 실근의 의미는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했죠? 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방정식을 무엇으로 우리가 대수적이 아닌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y fx, y gx 어떻게 그래프로 처리한단 말입니다. y fx와 y gx 이 그래프에 바로 무엇과 똑같다? 교점과 똑같다 그랬죠. 바로 이때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x값이니까 바로 이 두 그래프의 바로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와 동일하다고 했죠. x좌표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그 x좌표의 바로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이 방정식의 실근의 바로 개수가 된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 식이 바로 이 개념이 바로 미분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그래프를 본다면 먼저 자, 여기 있는 요 빨간 그래프, 요 놈을 우리가 fx라고 하고 요 파란 그래프를 우리가 직선이니까 gx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 교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교점이 두 개 발생하죠. 자, 그래서 각각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해본다면 이 방정식 fx와 gx의 실근이 여기서 바로 뭐가 된다?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그래프 빨간 2차 함수라고 보죠. 그냥 그리고 1차 함수 직선이잖아요. 그죠? 교점이 알파 베타니까 바로 여기서 실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바로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도 알파, 베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 방정식을 선생님이 조금 이항을 해볼게요. 자, fx에다가 gx를 이항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gx가 되겠죠. 그러면 는영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요 방정식의 바로 뭐다? 실근이 무엇이다?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은 fx가 몇 차입니까? 2차가 되잖아요. 그죠? 2차이고 이 gx가 1차가 되니까 2차에서 1차를 빼도 이 식 자체는 계속 몇 차가 된다? 2차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알파와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되니까 우리가 요 함수식을 만들어 줄 때 fx-gx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x-베타를 인수로 가지겠죠. 그러면 최고차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가 2차인데 fx식의 바로 2차항의 계수가 만약 스몰 a라면 그 계수를 그대로 따라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최고차항의 계수는 바로 이 높은 차수 fx의 차수를 그대로 끌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fx가 만약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면 요 fx에서 gx를 뺀 요 함수도 바로 최고차항이 a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이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함수 두 개가 교점이 알파 베타일 때는 요 놈을 fx에서 gx를 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명 선생님은 차함수라고 뺐다고 해서 차다 해서 차함수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차함수는 바로 어떻게 된다? 교점을 각각 뭐로 갖는다? 교점의 x좌표를 인수로 갖고 최고차항의 계수는 바로 이 두 식의 높은 차수의 바로 최고차의 계수가 그대로 따라오면 이 함수 저 요 fx 빼기 gx를 새로운 함수 hx로 둔다면 이 함수를 새롭게 둔다면 새로운 함수로 이렇게 이름을 정한다면 이 함수 자체는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래 그래프와 본다면 문제를 읽어봤겠지만 바로 접했잖아요. 그죠? 접했다는 말은 요 두 개의 교점이 바로 이 알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요 실근이 어떻게 된다? 알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알파는 접했으니까 중근이 되겠죠. 그러면 요 베타가 뭐로 바뀌겠습니까? 알파로 바뀌니까 알파가 두 개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내주면 될까요? 요 차함수 형태를 바로 알파가 두 개니까 x-알파 또 x-알파니까 어떻게 제곱인수로 이렇게 바뀌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을 배우면 이 다함수를 차함수꼴로 나타내주는 문제를 많이 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이니까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점을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나중에는 이 fx가 2차가 아니라 미분해 가면 3차, 4차까지도 나오니까 자, 그럴 때 바로 교점이 나왔을 때는 인수를 갖는다는 것. 그런데 접해버렸죠. 접해버렸을 때는 어떤 인수를 가진다? 제곱인수를 가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의 계수가 2인 2차 함수 fx가 있어요. 자, 미리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요 빨간 그래프가 최고차의 계수가 2인 2차 함수니까 요렇게만 나타내도록 해봅시다.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그러면 요 gx가 이 gx가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2차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다음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이 fx의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죠. 직선 y 꼴 x와 y 꼴 x, 요 파란 그래프가 바로 직선 y 꼴 x가 되는 것입니다. y 꼴 x와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고 하죠. 여기가 원점이니까 서로 다른 PQ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바로 첫 번째 여기 만난 점이 바로 P점이 되고 두 번째 만난 점은 여기가 Q점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함수 gx는 자 위로 볼록인 이 초록색 그래프죠. 얘는 y 꼴 x와 똑같은 y 꼴 x와 이 P점에서만 이런 만자도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P점에서만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바로 P점에서 만다, 접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P점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P점에서 접한다 이런 개념이 될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점 P의 X좌표는 점 Q의 X좌표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P점이 여기고 Q점이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조건이 바로 뭐냐면 OP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요 OP의 길이와 이 PQ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요 OP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같을 때 이 부등식, 자, 새로운 부등식이 fx와 gx, 이 fx와 gx를 더한 이 새로운 부등식. 그런데 이 fx도 가만히 보면 2차고 요 gx도 가만히 보면 2차잖아요. 더해봤자 자 최고차의 계수가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죠. 즉 얘는 1x 제곱으로 출발하는 바로 2차식이 되겠죠. 즉 그러면 얘는 2차 부등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놈의 해가 모든 실수, 이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될 때 P의 X좌표, 요 P의 X좌표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을 해가 모두 실수일 때를 알기 위해서는 fx와 gx식을 여러분들은 먼저 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피의 x좌표의 최대값이니까 선생님이 전피의 x좌표를 선생님이 t로 이렇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를 먼저 생각할 때 P점과 Q점에서 만나는데 OP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점의 X좌표가 T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Q에서도 X좌표를 찾기 위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좌표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길이 OP와 PQ가 같으니까 요 길이도 어떻습니까? 같겠죠. 바로 요 직각삼각형, 작은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이 닮았으니까 얘가 바로 P가 OQ의 중점이 되니까 바로 이 요점 T의 좌표, 요점도 요 전체 길이의 바로 뭐가 됩니까? 중점이 되죠.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아야 되겠죠. 바로 1대1이면 얘도 1대1이 돼야 되죠. 직각삼각형이 닮았으니까. 따라서 요 좌표는 여러분들이 뭐로 잡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2t로 잡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파 여기를 2알파 그러니까 알파 베타보다는 알파 2알파로 이렇게 한 문자로 처리해 주는 게 낫겠죠. 자, 선생님은 그냥 t로 나타냈습니다. 문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설정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fx와 gx를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fx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자, 가만히 보면 이 fx가 이 y 꼴 x와 만나는 두 점이 PQ인데 요 P점이 바로 x좌표가 t가 되고
Q점의 X좌표가 ET가 되니까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바로 fx에서 무엇을 요 직선 요 fx에서 요 직선을 빼면 되겠죠. 차함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교점이 t하고 et니까 바로 x-t를 인수로 가지고 x-et를 인수로 가지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얘는 2차고, 2차고 얘가 1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fx의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 2가 따라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fx-x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gx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gx도 마찬가지로 이 y 꼴 x와 접해버렸잖아요. 그죠? 따라서 gx에서 누구를 뺀다면 요 직선을 뺀다면 자, t에서 접해버렸으니까 그죠? x-t의 인수를 몇 개 가진다? 두 개 가진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는 바로 gx가 2차고 x가 1차니까 gx의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을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fx와 gx를 세팅할 수가 있죠. 그러면 fx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마이너스 x가 이항하면 되고 gx도 마이너스 x가 이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식을 뭐 해달라? 더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식을 변변 우리가 더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fx 더하기 gx가 되면서 맞나요? 자, 여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마이너스 2x가 되고 자, 이 식과 이 식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x 마이너스 t가 한 개씩 있으니까 x 마이너스 t로 일단 묶어볼까요? 묶어보면 여기 위에 남는 것은 두 배의 요게 남으니까 전개해 버립시다. 2x 마이너스 4t가 될 것이고 아래 부분은 x-t가 하나 묶였으니까 남았는 x-t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t가 이렇게 남겠네요. 자, 따라서 fx 더하기 gx에다가 자, 마이너스 2x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x-t에 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x 3t가 되겠죠. 맞나요? x-3t. 그리고 마이너스 2x가 이하하면 플러스 2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 fx 플러스 gx를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그죠? 얘가 어떻게 되라? 0보다 크거나 같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바로 2차 부등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전개해 보시면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tx 마이너스 tx니까 마이너스 4t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tx와 여기 있는 2x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2로 묶어버리고 x로 묶어버리면 두 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배로 나타내주면 얘가 바로 1로 나타내주고 얘는 두 배의 x로 묶어줬으니까 마이너스 2t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는 것은 바로 상수항만 남으니까 바로 3t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타내줄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 fx와 gx를 더한 게 바로 요 2차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2차 부등식이 어떻게 됐죠? 해가 모든 실수가 되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한 그래프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어떻게? y꼴 2차 식이 y꼴 0이라는 바로 x축보다 맞나요? x축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면 됩니까?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2차 함수가 어떻게? 자, 해가 모두 다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x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는데 같아 되니까 어디까지 접하는 것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됩니까? 만나면 음수가 나오니까 맞죠. 0보다 작은 쪽이 나오니까 되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기 위해서는 바로 교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죠. 즉 흑은이 존재하고 이렇게 접할 때는 d 이꼴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2차 식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겠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바로 요게 요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자, 그런데 x 계수가 2배가 됐으니까 바로 짝수 판별식을 이용해 줘도 되겠죠. 그럼 반제곱 1 2t의 제곱. 자, 반제곱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죠? 1 마이너스 2t 반이 요거니까 반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3t 제곱이 되겠죠.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 살짝만 해주면 4t 제곱이니까 t 제곱이 되고 2 짠짠하면 마이너스 4t 되고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아쉽게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루트 형태가 나왔죠. 자, 그러면 먼저 근을 찾아보면 그죠? 짝수 판별식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반이 얼마죠? 2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4가 되고 마이너스 ac면 얼마 됩니까? 1이 되어서 3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요놈의 범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끝내버리도 되는데 어떻게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바로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2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럴 때 P의 X좌표가 T니까 그 T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면 되겠다? 2 플러스 루트 3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21번 반드시 나올 거예요. 요 fx와 gx를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상을 보면서 세팅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세팅했을 때 fx 플러스 gx는 2차 부등식이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할 때까지 되니까 바로 판별식으로 처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잘 풀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7번입니다. 자, 이번에 연립부등식이네요. 그런데 이 해가 바로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합니다.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근데 베타에서 알파를 빼니까 2라고 하죠. 그 말은 요 경계의 차가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경계의 차가 2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쉽게 두 칸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이겠죠. 그럴 때, 자,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K가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 부등식을 해를 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되나요? 자, 3, 8이 24니까 자, 3과 8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죠. 자, 이게 인수분해를 못 해버리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x는 3과 8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보입니까? 이거 인수분해 해야 돼요. x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상수가 k제곱 마이너스 9잖아요. k제곱 마이너스 9면 합차로 보이나요? 그럼 얘를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3으로 한번 봅시다. 자, 얘가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1 두고 자, 여기가 바로 k-3, k 플러스 3이라면 마이너스 2k가 남아야 되니까 자, 플러스니까 둘 다 풀풀 아니면 마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크로스 해보면 여기는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해보면 3이 사라져서 바로 마이너스 2k가 되니까 바로 x의 개수 마이너스 2k가 맞아 들어가죠. 그죠?
자, 따라서 자, 여기도 x고 여기도 x가 되니까 맞죠? 자, 요걸 만약에 적어준다면 어떻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x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과 x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겠죠. 얘가 0보다 크잖아. 크다. 크다면 가의 범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k-3이 되고 여기는 k 플러스 3이 되니까 k-3보다는 k 플러스 3이 어떻게 됩니까? 6개가 더 크죠. KK 같은데 야는 3이 작아지고 3이 커지니까 6칸 차이다 하는 거. 따라서 K 플러스 3이 더 크므로 저 가의 범위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작은 거 누구보다는 K-3보다는 더 적고 또는 큰 숫자 바로 K 플러스 3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더 커야 되겠죠. X가 바로 K 플러스 3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인수분해해서 해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는 사이 범위고 하나는 가의 범위잖아요. 그죠? 사이 범위가 되고 가의 범위는 작은 수보다 더 작고 큰 수보다는 더 큽니다. 자, 근데 경계의 차가 2가 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요 위의 식은 경계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죠. 5가 되고 아래 식은 K에서 3보다 작고 K에서 3보다 크니까 요 경계값으로 본다면 몇 칸 차이가 됩니까? 6칸 차이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연립이니까 공통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에 그 결론적으로 해가 2칸 차이 나는 뜻입니다. 그러면 먼저 3과 8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3과 8은 딱 우리가 못을 딱 여기에 딱 정해져서 딱 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꼴이 없으니까 여기가 구멍 빵구 뽕, 여기가 구멍 빵구 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먼저 선생님이 그려둘게요. 이렇게 빵구 뽕, 빵구 뽕이 됩니다. 근데 이 범위와 요 가의 범위, 요 범위와의 바로 공통 부분의 바로 그 경계, 그 답이 되는 것이 자 2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6간 차이고 6간 차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K-3과 K 플러스 3이 모두 다 3보다 작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K-3이고 여기가 만약에 K 플러스 3이라면 K 플러스 3보다는 크고 K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버리면 공통 부분이 여기가 다 돼버리죠. 여기가 다 돼버리면 여기는 바로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해가 이렇게 돼버리고 이 자체가 해가 돼버리니까 요 경계가 얼마 됩니까? 5가 되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안으로 살짝 좀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살짝 들어온다는 말은 자 일단 먼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요 K 플러스 3이 맞나요? K 플러스 3이 살짝 들어왔다. 살짝 들어온다면 요렇게 들어왔어. 자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K 플러스 3이 요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여기가 바로 K 플러스 3이 될 거 아닙니까? K 플러스 3. 그러면 요 부분이 공통이 되겠죠. 그죠? 공통. 그러면 공통이 알파에서 베타 사이니까 요게 바로 알파가 되면 되고 요게 바로 베타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K-3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 여기가 또 공통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K-3은 어떻게 돼야 된다? K-3은 바로 3보다 작은 쪽에 이쪽에 이렇게 K-3이 그려지면 여기에 K-3이 그려지면 여기도 구멍빵구뽕 여기도 구멍빵구뽕이니까 요 부분이 공통이 되어서 맞나요? 바로 여기가 바로 범위가 K 플러스 3보다는 크고 X가 바로 K 8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겠죠. 그죠? 그런데 알파와 베타의 차가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값이 이 알파가 바로 얼마가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6이 되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에서 8 사이니까 6에서 8 사이니까 두 칸 차이가 맞죠, 그죠? 따라서 k 플러스 3이 6이 되면 되니까 첫 번째 k 플러스 3이 6이 되면 되기 때문에 k 값이 바로 3이 하나 나타나준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해서 3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 보면 K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더 존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얘가 더 오른쪽으로 하고 이 K-3이 어디에? 마찬가지로 K-3이 이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여기에 K-3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K가 3이면 요 값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니까 3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죠? 경계는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 부분이 똑같은 원리로 요 부분이 바로 경계가 돼야 되고 맞죠? 그럼 K 플러스 3은 K 플러스 3은 8보다 어디에? 오른쪽에 더 이렇게 존재해버리면 범위가 요 부분만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구간의 차가 2가 되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 바로 얼마가 돼주면 되겠습니까? 5가 돼주면 3과 5니까 바로 2 차이가 되죠. 따라서 K-3이 얼마가 되니까 5가 되니까 K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더라? 8이 되면 되겠네요. 8이 되면. 자, 그러면 K가 8이면 여기는 K 플러스 3이니까 그죠? K가 8이면 여기는 11이 되므로 8보다 오른쪽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K는 3과 8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더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빠져나와 버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버리면 저 K-3이 이쪽으로 와버리면 이 전체가 바로 뭡니까? 공통 부분이 되니까 3에서 8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5가 되니까 또 모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바로 K 값은 이렇게 두 가지 존재할 수 있고 3과 8의 바로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 문제도 잘 나올 거예요. 요게 경계의 차가 요게 2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문제를 3이나 4로 이렇게 바꾸어서 문제 낼 수가 있으니까 자, 다 풀었다고 그냥 끝내지 말고 3이나 4가 될 때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정리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